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관살이 남자 사주입니다. 남자 사주에 관살이 많으면 아내가 허약해지고 자식이 감옥 간다. 감옥 갈 수도 있다. 이게 정답이겠죠. 네. 자, 관살이 많으면 아내가 허약하다. 그건 여기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이 사주가 남자 사주로서 이제 57세 경자대운에 들어섰습니다. 병오년 갑오월 경술일 개미시. 그래서 여기서 경술은 괴강살이죠. 괴강. 그래서 이 사람 성격은 상당히 예, 괴강은 이제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상당히 이 사람이 훤출한 키에다가 경술 일주이기 때문에 미남형입니다. 왜냐하면 편제가 있고 편관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생화에서 간목이 병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언변 좋고 잘생기고 외모는 그렇습니다. 그래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니? 요즘에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할 적에 외모를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외모만 본다면 이 사람 여성들이 많이 이 호감 가는 그런 외모거든요. 그러면 외모만 가지고 살 수가 있냐? 그게 아닙니다. 물론 외모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면 좋겠지만 외모는 좋은데 사주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재물입니다. 편재, 재물. 그리고 이 재물을, 돈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이제 식상인데, 이게 이제 수생목해서 식상생재가 돼야 되는데, 이 식상이라는 물이 한 점 밑에 어디 여기에 물이 없어요. 저장고가. 그러니까 금생수, 물을 생해주는 기가 없기 때문에 수생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증발되어 버린, 고갈되어 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이 재 역시 간목이 재물인데 재물이 지지에다가 어떤 뿌리를 내리고 또 나무라는 것은 이 땅에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더군다나 이 5월 여름에 한 점의 물이 없으니 이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목이 이렇게 불에 타버리는 그러한 직전에 있는 이런 간목이다. 이 사람은 호우대 좋고 말 잘하고 생김새 좋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편제가 이렇게 화기운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도 목생화 여기도 목생화 이러니까 돈이 이 지갑에 단 한 푼도 저장되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 소비가 되어 버리죠. 이 사람 직업이 자동차 외판을.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어떤 일이 있었냐? 20대 중반쯤 돼서 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온 어떤 여성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직업이 제약회사 여직원이었는데 그러면 그 여성이 이 처음부터 어떤 그 호감을 가졌냐면 그게 아니고 하도 끈질기게 이제 스토커처럼 이렇게 하니까 여성도 그 후대가 좋고 외모가 좋으니까 약간의 이제 호감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요즘에 젊은 그 20대, 30대 이제 결혼 정년기에 든 여성들이 주로 이제 어디 뭐 지식인이라든지 저 네이버에 지식인 뭐 이런 난이 있어요. 지식인이라고. 여기에 이제 사주 뭐 궁합 같은 것을 올립니다. 생년월일을 하고 남자 생년월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냥 대충 뭐 궁합이 좋다. 이제 뭐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하는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사주를 좀 풀 줄 아는 사람한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결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면은 조금만 공부를 한 사람도 이런 정도는 얼른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당신 절대 이 사주하고 결혼을 하면은 에, 몸이 아프구나.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못하고 불행해지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은 그걸 무시하고 그런 생각을 할 기간도 없이 이 친구가 하도 이제 호감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끈질기게 따라 붙으니까 몇 번 만나준 것이 어쩌다가 임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썩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만 해도 뭐 20대 후반에 했으니까 결혼을 뭐 한 30년 뭐 전이겠죠.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게 됐는데 그 사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데 어떤 내용이냐? 경금이 괴강살로에서 자존심은 잔뜩 세고 이 외모는 깔끔하지만 어떤 그 관살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이 속에도 정화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정화가 들어있고 이렇게 관살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관살이 뭐냐면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거든요. 자식이 되면서 나를 대어해주는, 나를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자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 관살이 나를 관리하다 보니까 내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식상이 좀 강해가지고 여기 밑에가 무슨 뭐 진토가 있다든지 축토가 있다든지 자수가 있다든지 해서 이 식상이 수국화 이 관살을 좀 이렇게 제어를 해주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생도 수생목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혀 이 식상이 관을 제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천간에서 이렇게 떠서 거의 이 물이 증발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 술과 미는 이렇게 형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이 형살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 경금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전부 욕궁입니다. 욕궁 여기도 그러고 또 간목은 여기가 sak궁이거든요. sak궁 예. 그 간목이 목생화에서 거의 간목의 기가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은 편제가 친도 되지만 이제 부모궁이니까 아버지도 되지만 이 아버지도 건강이 아주 약하죠. 그러지만 이제 여기에 에, 부인궁에 술토가 있어가지고 간목이 여기에 술토 여기 온다면 여기가 양궁이고 을목이 온다면 여기가 묘궁입니다. 그래서 정제가 들어온다면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배우자 덕이 없는 복이 없는 그런 팔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주에 전혀 그런 건 개의치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임신돼서 결혼을 한 이 부인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화급 경금이 이렇게 관살이 자식이 이렇게 사주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이 관이라는 것은 생식입니다. 목생화니까. 그러니까 현부가 사주에 여자의 생식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상당한 그 색욕이 아주 강한 그런 팔자입니다. 그 이제 이 여자는 기가 아주 허약할 수밖에 없죠. 이제 여기하고 결혼한 여자는 만약에 그런 그 여자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여자가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신을 이제 해 놓으니까 이 아이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술년 그러니까 이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유대운이 이렇게 왔죠. 이때는 경금이 힘을 좀 받습니다. 이렇게 걸록이고 제왕궁이고 해서 경금이 힘을 받아서 이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참 그렇게 결혼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또 개수 역시 이 신금에서 생을 받고 여기서 생을 받고 그래서 또 개수가 약간의 그 수생목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고 그러게 보니까 결혼까지는 했는데 무술대운이 왔어요. 무술대운이 오니까 벌써 이 무토는 개수하고 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개수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색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 그게 이제 없어져 버렸거든요. 기가 묶여 버렸으니까. 술토는 여기 와가지고 또 형인데 다시 또 술미형을 하고 오술합을 해가지고 화기운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이때에 기축년이 왔습니다. 기축년에. 기축년이 오니까 경금은 이제 묘궁이죠. 기토가 와서 또 간목을 딱 묶습니다. 이렇게 되고 축술형이 되고 또 축이 오를 만나면 원진 귀문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아들 하나 있는 게 그게 이제 중학교 뭐 2학년인가 이렇게 어린 아이가 폭력으로 무슨 그 흉기를 이용해서 이 싸움을 해가지고 어, 그 교도소를 들어가서 기축년에 그러기 전에도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사람 부인의 에, 지갑에는 돈이 살아남을 사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식한테로 자식이 다 이렇게 가져가고 왜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자식이 조그만 애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매일 담임 선생님이 이 엄마 모시고 오라 이러니까 그리고 가서 또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뭐 그러저러 해서 그리고 또 누구고 싸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보상해주고 또 그 집 가서 또 미안하다고 뭐 좀 사가지고 가서 부모한테 사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 이제 또 간목이라는 것은 인체에서 간에 해당이 됩니다. 간인데 사실은 이 사람 간이 되죠. 그런데 부인이 이 간염에 걸렸어요. 예. 이게 열기가 이게 간에 염증이 생기니까 이 불이 그냥 활활 타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몸이 아주 허약한 상태로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계속 이 아이는 이제 뭐 크고 작은 사고를 치기만 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47세에 기해대운이 왔을 때 기해대운 무술년이 왔어요. 무술년. 이래 오니까 무토가 또 합을 하죠. 또 아까처럼 오술, 또 화운이 이렇게 하고 술미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 부인이. 그래서 병원에서 판정하기를 간암 3기, 이런 판정이 나와가지고 이때 무술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한 번 잘못 이 선택을 해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원하지도 않는 임신을 해버린 통에 자녀 생산을 해서 그 자식이 이렇게 속 썩이는 이 팔자를 가진 남자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 나무가 이 불에 타버린 그래서 간암에서 간암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 꽃다운 나이에 에, 저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경자대운에 이렇게 와서 이민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개수가 좀 힘을 좀 받습니다. 이게 또 경금이 힘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는 그래도 조금 어떻게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지만 뭐 삶이 오죽하겠느냐. 왜냐하면 여기서 경금이 힘을 받고 자수가 힘을 해서 개수가 힘을 받아서 수생목을 한다 치더라도 이 화라는 이게 이렇게 또 이 술미 형살이 형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설사 돈 몇 푼 벌어들인다 해도 뭐 전부 이렇게 지출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 아이가 얼마만큼 또 다른 사고를 칠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이제 처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 편제 재물이잖아요. 그 계속 자식한테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돈이. 그러니까 또 다른 소비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사주를 잘 봐야 합니다. 외모를 보면 이 사람이 절대 그럴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아주 건장해가지고 아주 핸섬하게 좋은데 사주가 이 모양을 하니까 아내도 지킬 수가 없고 자식도 속썩이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젊은 그 여성들이 이 남자를 고를 때에 무슨 뭐 지식인이나 이런 데다가 뭐 생일 같은 거 이런 거 공개를 해놓고
궁합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전혀 거기서 다음은 30%라도 맞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100%가 다 헛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세히 좀 알 수 있는 곳에 문의를 해서 그야말로 상담을 해서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해서 그 남자 팔자, 팔자를 한번 이렇게 넣어 보면은 이 정도는 100% 이건 결혼해서는 안 되죠. 이런 팔자라면 아무리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 팔자를 타고난 사람과 짝을 지어야지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너무 그 지식인 뭐 이런 데에 궁합을 봐주세요 하는 그 굉장히 많은 그 뭐가 올라와요.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궁합이 좋다. 그냥 뭐 대충 그러면은 그 결정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결혼 전에 남자의 팔자를 한번 열어보고 결정을 한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